그리고 박 대통령 어제 박 대통령 집 사저 이거 가지고 다분히 악의적인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. 제가 지난번에 문재인의 그 사저 참 기가 막혀서 사저 이 관련 기사를 읽었을 때 굉장히 이해가 안 됐었어요. 문재인이가 뭐 국민들 보고 쫌스럽고 민망하다 이렇게 하면서 내 돈으로 내가 땅을 샀다 이렇게 했었죠. 전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. 문재인이가 지 돈으로 땅을 샀는지는 모르지만은 거기다가 지가 집을 지어요. 그리고 경호 부지 매입 건축에 62억을 들어갔어요. 그 국고로. 아니 양산에도 집이 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또 땅을 더 사고 그리고 경호동은 이건 또 국가에서 돈을 주고 사고 그러다 건축을 해주는 거예요. 아니 문재인이가 거진가요? 아니 도대체 집이 몇 개나 있어야 돼요? 거기다가 지 돈으로 땅을 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? 쫌스럽다? 아니 국가 돈으로 가지고 건축비에다가 62억을 들어요? 물론 건축비라는 것이 여기다가 이게 경호시설 부지 매입 예산으로 22억 그 다음에 경호동 건축 39억 이렇게 했습니다. 아니 도대체 문재인을 따라 나가는 이 경호 이들이 누구예요? 10년 동안 문재인하고 붙어 있으면서 지난번에 그 봉화마을 내려간 인간들 보니까 거기 2, 3년 있다가 처음부터 국회의원 나가고 도지사하고 이러더라고요. 이 돈을 국가돈 62억을 쳐들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여기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. 문재인이 쓴 돈하고 박 대통령 거하고 비교를 하는 게 있었어요. 문재인의 양산 하면서 국고 투입 규모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주와 비교해 작지 않다.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주 부지 면적 113평. 아니 이거 국가 돈으로 샀나요? 국가 돈으로 박 대통령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거 부지를 샀나요? 박 대통령 집 그 내곡동에 가면 박 대통령 집 뒤에 집 하나 있어요. 그리고 그 산이에요. 그러면 그 산을 사서 경호처를 만드는 건가요? 지금 가면 그 앞에 경호 박스 하나 있어요. 난 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렇게 이건 뭐 어떤 좀 이상한 여자가 한글 기사로 한 건데 여기 보면 박 대통령의 경호시설 건축 예산이 18억이에요. 거기다가 경호동 부지 매입 국고 49억 원으로 돼 있어요. 그리고 문재인이 22억 사주 부지 그 다음에 건축비 39억으로 돼 있어요.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게 박 대통령 집을 압류를 해놨잖아요. 압류를 해놓고 박 대통령 집을 뺏는다고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 해놓은 걸 가지고 이거 지금 뺏는다고 난리 지랄들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요 이게? 박 대통령 경호부지 18억 경호동 부지 매입 49억 이게 뭐냐고요. 아니 박 대통령 집을 홀라당 뺏어가는 주제에 왜 박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냐 이거예요. 박 대통령이 영혼 아니에요 영혼? 이게 뭐냐고요. 왜 이 지랄로 기사를 내냐 이거예요. 박 대통령 집 홀라당 뺏어가고 사실 제가 재판을 보면서 2017년 재판 보면서 제가 눈물 많이 흘렸는데 제가 있거나 없거나 전부 다 지금 잡아놨어요. 그래서 제가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하면서 변호사 비용 썼어요. 변호사 비용을
내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30년 40년 살아왔던 분들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갖고 집을 팔거나 전부 다 빚쟁이 만들었어요? 어? 이렇게 갖고 네가 죄가 없으면 변호사 비용 대느라고 제사까지 홀레당 100개 먹는 이런 짓을 한 거예요. 어? 박 대통령은 지금 받은 것도 없는데 집까지 홀레당 뺏어 먹는데 아니 이런 엉터리 기사를 내면 어떡하냐고 이게. 제가 박 대통령 집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있어요. 2018년 1월 12일 네 추징 보증 금액이 36억 5천만 원으로 설정해놨어요. 가압류를 했어요. 2018년 1월 16일 1심 선고도 안 끝났는데 네? 국정원 재판하면서 바로 압류를 해놓은 거예요. 그래놨다가 지난번 2월 말에 압류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. 네. 이렇게 추징 보증액을 압류를 해놨다가 지난번에 2월 23일 날짜로 이 박 대통령 재판 선고가 1월 14일 날 나오고 나니까 한 달 안에 뭐 벌금, 추징금 낼 계획을 내야 된다. 이렇게 되겠다고 그랬잖아요. 제값 하루도 여유를 안 주고 23일 날 2월 23일 날 압류 2021년 2월 23일 압류 권리자 국 처분청 서울중앙지방검찰 검사 이지를 한 거예요. 그러면서 2018년도에 추징 보증 해놓은 거는 말소를 하고 압류를 했어요. 네, 압류. 이게 토지하고 건물하고 따로 되어 있는데 토지하고 건물에다 똑같은 금액으로 설정을 해놨어요. 2월 23일 날 압류를 한다고 기사를 내고 또 이제 어제 또 공매를 한다고 또 나왔었죠. 에? 한 달이 되고 나서 또 이지를 한 거예요. 박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뭐 현금 사실 변호사비도 제대로 안 주고 그 가지고 있던 돈 그때 뭐 유영아가 가지고 있다가 검찰들이 들여다보고 쌩 난리 지랄 발광해갖고 유영아 변호사가 박 대통령 계좌를 넣나 하여튼 뭐 그랬어요. 어쨌든 그 검찰이 다 찾아갖고 가지고 있는데 26억 뺏어갖고 나머지 180억에다가 모자라는 9억 이걸 뺏어가겠다고 집을 공매를 처분한다고 이지를 하고 있잖아요.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오늘 이경재 변호사님 만나서 좀 여쭤봤었어요. 이 내용 잘 모르니까. 그래서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건물을 그렇게 헐값에 넘기고 추징금 내고 벌금 내고 유라한테 약간의 돈으로 집을 사줬는데 제가 많이 걱정을 했죠. 그러면 뭐 유라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. 이제 그런 거에서는 이경재 변호사님도 잘 모르시고 계신데 다 뺏겨갖고 지금 상황 그렇죠. 그런데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재판 완전히 무시하는 거니까 우리도 받아들일 수가 없죠. 최순실 씨야 뭐 어쨌든 이름이 오르내리고 삼성한테서 받은 뭐 말 지원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나 억울한 거지만 어쨌든 뭐 실물적으로 오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 정리를 했어요. 그 건물을 헐값에 날리면서 겨우 정유라 뭐 집 한 칸 마련해준 걸로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죠. 그래서 박 대통령 집을 공매를 넘긴다고 해서 제가 좀 더 알아봤는데 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건을 얘기를 하죠. 그래서
다른 많은 분들도 홀라당 다 뺏겨먹고 박 대통령도 아주 알뜰하게 홀라당 다 뺏겨먹고 그랬는데 제가 최순실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웠다 뭐 이런 등등은 생각을 했는데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 문재인하고 한번 해보자. 뭐 저나 우리 공화당도 마찬가지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없죠. 그리고 뭐 제 지금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해보자. 네가 그래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 두고 보자. 끝까지 어떻게 되나. 또한 여기 대해서 이렇게 일을 벌린 게 윤석열이에요. 얼마든지 윤석열이는 이 사건을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는 수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었어요. 그러니 이 건에 대해서는 윤석열이가 책임을 져야죠. 문재인도 마찬가지예요. 박 대통령을 뭐 이렇게 해서 그러고 있다가 제가 어제 저녁에 또 늦게까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늦게 이게 며칠 전에 올라온 건데 저는 늦게 봤었어요. 21일날 올라온 기사였는데 윤석열 뜨자 박근혜 사면 또 고개 4월 7일 재보선 변수. 저는 뭐 이번 선거에는 박 대통령을 가지고 문재인이랑 장난한다고 생각진 않아요. 그러게 하기에는 아직은 문재인이가 보기에 박 대통령을 써먹을 그런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만일에 이제 4월 7일 그걸 4월 7일 결과를 보고 문재인이가 할 텐데 박 대통령한테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박 대통령을 내보낼 때 그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. 응? 뭐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있는 거 다 뺏어가고 그때는 사실 저는 그때 뭐 난 몸무게 때울래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재산도 없는데 뭐 어떡하겠어요? 그래서 뭐 그때는 박 대통령이 물론 나오실 수는 있겠죠. 그럴 때 박 대통령이 가실 때도 없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거냐. 박 대통령이 나갈 데 없어. 못 나가. 버틸 수도 있거니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실 우리 공화당이 여기에 대해서 섣불리 뭐 돈을 이렇게 할 형편도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. 끝까지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. 문재인이가 어떻게 하나. 또 이런 상황을 만든 윤석열이가 돌아다니면서 무슨 짓을 하나 두고 보자고요. 뭐라고 변명을 하는지 두고 보자고요. 응?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생각할 때 만일에 문재인이가 좌파들이 박 대통령을 지들이 원하는 대로 뭐 단어가 좀 외람스럽긴 하지만은 이용한다든가 쓰먹겠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추석 무렵? 추석이 9월달이니까 9월달 아니면 10월달 이때쯤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또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물론 추석이 명절이다 이런 의미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생각하는 문재인이가 얼마나 악질인지 좌파들이 얼마나 악질인지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명절 때 박 대통령을 내쫓아서 물론 뭐 구치소에서 내보내서 명절 때 박 대통령을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할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왜 그때냐. 그때쯤에 박 대통령 집이 공매로 나올 거거든요. 뭐 어제 나온 것처럼 뭐 공매로 넘긴다 이렇게 해서 바로 공매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. 시장에 나오는 건 아니고 뭐 어려운 말로 캠코에서 뭐 수임을 하면 또 뭐 과정이 있어요. 이렇게 저렇게 과정을 해서 실제로 이제 공매로 일반인들이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뭐 한 그 정도의 날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가장 그때쯤 되면 이제 저것들도 뭐 내년 대통령 선거에 웬만큼 뭐 후보나 뭐 어떤 윤곽이나 자기네도 뭐 그런 그 정책이 나오겠죠. 전략이 나오겠죠.
그때쯤에 박 대통령을 아주 전략적으로 써먹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아마 추석 무렵 9월, 10월 이때쯤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. 물론 뭐 그 안에 어떻게 생각한다면 이재용 씨는 그 안에 내보낼 수도 있겠죠. 뭐 또 지금 수술 받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외부 병원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고 있다가 뭐 지금 4월, 5월 되고 나면 이재용 씨야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오겠죠. 핑계가 많죠. 그러고 있다가 박 대통령도 어쩌면 그렇게 나올 텐데 이럴 때 참 우리가 박 대통령이 설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마련해 줄 거냐 이게 정말 가장 큰 우리의 그 과제죠. 윤석열이가 저렇게 돌아다녀서 뭐 우파들 뭐 어떤 놈은 뭐 악마들하고 손을 잡자? 아니 그 악마는 이 악마는 뭐가 달라서 우리가 악마를 왜 바꿔요? 아니 윤석열이가 악마라는 건 아나 보죠? 그 악마들하고 손잡아갖고 우리가 뭘 할 건데요? 악마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뭐 얘기를 비전을 보여주기나 하나요? 하여튼 김재현이가 말한 그 악마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4월 7일 선거가 끝나고 나서 뭐 국내 진당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우리 공화당이 아니면은 지금 남아있는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? 우리가 윤석열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? 탄핵의 세력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? 이랬을 때 또 그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 보고 이거를 박 대통령 보고 정리를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을까? 저는 보면서 왜 우리가 박 대통령한테 이런 묵은 짐을 또 드려야 되냐고요. 박 대통령이 나오셔서 어떻게 하라고 이 어려운 짐을 주면서 선택해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정말 또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어려운 선택을 하지 말고 우리가 이걸 정리해야 되는 거겠죠. 뭐 일단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러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윤석열이든 배신자들이든 태극 국민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. 정말 뭐 이런 상황으로 돼서 완전히 갈라질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 어려운 상황을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4년 동안의 감옥 속에 있다가 나온 분한테 그분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또 이것을 선택해달라? 박 대통령이 무슨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박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구도 똑같이 다 공감하지 않을 거예요. 어떤 선택을 해도 박 대통령한테 또 비난을 또 돌릴 거예요. 그런 선택을 박 대통령으로 하기 전에 이 상황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우리 공화당이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우리 보고 집회만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. 정당인데 정권을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집회만 한다. 이런 사람이 있어요.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공화당이 박 대통령 보고 아무것도 안 한다.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.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를 배신했다. 또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. 우리는 박바가 아니다. 이렇게 했더니 뭐 태극기도 들 자격이 없다. 박근혜를 배신했다. 이지랄해요.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인간들이 전부 다 우리를 비난해요.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박 대통령이 배신자들 껴안으라? 배신자는 뭘 했는지도 우리한테 아직 말 안 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 나오시면 물론 박 대통령 성품에 합치라고 하시겠죠. 그러는데 배신자들이 탄핵한 인간들이 아무 짓도 안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합칠 수가 있어요? 그렇다고 또 박 대통령이 배신자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겠어요? 박 대통령한테 이런 잔인한 선택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말 박 대통령을 도대체 몇 번이나 괴롭혀야 되느냐고요. 그리고 나는 솔직히
박 대통령이 왜 이 나라를 걱정해야 돼요? 어? 박 대통령을 패대기 친 인간들이 누군데 왜 박 대통령이 이 나라를 걱정해야 되냐고요.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인간들이 책임을 져야지. 하여튼 박 대통령이 나오시기 전에 우리가 뭔가 좀 해놓고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고 이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, 이 태극기 든 사람들이 뭔가 해놓고 박 대통령 설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참 거기에 대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참 박 대통령이 나오셔도 너무나 그 길이 외롭고 너무나 힘들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박 대통령이 나오셔도 여기도 감옥이랑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또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많은 양보를 해야 되고 우리 공화당원들이 많이 참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. 우리 공화당원들이 많이 양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강해져야 돼요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좀 강하게 이겨야 되거든요.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. 그저께 단디 하자가 했던 방송 그 얘기 어제 그저께 한 방송 그리고 어제 방송을 들었습니다. 그랬는데 제가 어제 방송을 듣고 보니까 결국은 하나의 해프닝 정도뿐이었었어요. 그렇게 우리가 펄쩍 뛰는 말이 나와도 우리가 그걸 새겨뒀고 그 당시에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고 그걸로 끝내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얘기를 해. 막 와골락을 하질 않았지만은 드문 얘기를 해. 그리고 일단 누군가를 듣고 그 사람이 화들짝 놀래갖고 연락하고 뭐 이랬다는 느낌이에요. 그리고 어제 또 뭐 전화 한 분 보니까 내가 얘기를 그 전에 몇 달 전에 들었는데 뭐 내가 얘기 들은 건 혼자 들은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했다. 그랬을 때 그냥 들었을 때 그 당시에 그거를 완전히 잠재우고 그걸 없는 걸로 했으면 되는데 또 그거를 또 뭐 어떻게 뭐 퍼지게 갖고 결국은 이런 사건까지 돼버렸고 또 그 전에 어떤 남자분이 전화를 해갖고 또 뭐 왜 수원 사람들을 걸고 넘어졌냐 이렇게 해서 뭐 토요일날 대구에 내려가면 조 대표한테 얘기를 하겠다 뭐 단디도 얘기하겠다 그러는데 그런 거는 좀 그만두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제가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물론 이 내용 자체는 큰데 그때 이거를 그냥 우리가 잠재우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딱 그냥 끝내버렸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건너 해가면서 시간이 또 걸려다 보니까 당사자인 유튜브를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.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 입장에는 또 흥분해갖고 이렇게 뭐 사건이 커지고 그랬는데 토요일 날 그거를 조 대표님을 만나서 조 대표님 제발 이거를 판단해 주십시오. 제발 그런 이런 수원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그만두시고 단대하자도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. 그냥 끝내세요. 뭐 제가 보니까 뭐 서로 간의 오해 또 이해 부정력 이런 걸로 일어났다는 생각이에요. 조금 더 서로가 좀 이해를 하고 그런 말이 처음에 나왔을 때도 우리가 그냥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라 끝내고 또 그러면 당에다 얘기를 해서 사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를 무슨 가식처럼 건너 하다가 결국은 그 유튜브를 하는 당에 후원하자는 방송을 했던 당사자한테 들어가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서 사건이 좀 크게 된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건에서도 우리가 좀 초연하고 물론 뭐 제가 또 당사자가 아니니까 물론 또 제가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짝 물러나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당사자라도 좀 한 발짝 한숨을 좀 쉬고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조금 조용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단디 하자도 토요일날 뭐 조 대표 만나서 흥분해서 막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손에 있는 분도 뭐 그분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단디 하자의 의도도 뭐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았어요. 그래서 그냥 이 정도 해프닝으로 끝나고 또 모든 당원들은 또 유튜버들이 하는 그런 의도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뭐 이런 일 가지고 우리가 자제를 할 건 아니고 또 열심히 또 유튜브들 후원 방송 하시고 우리는 또 열심히 후원을 해야 되고 2018년도 또 작년 마찬가지고 계산으로 하면 100억 모으기 이게 결코 이게
어려운 건 아니거든요. 응? 2만 명이라도 2만 명이 50만 원씩만 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또 어떤 분은 뭐 100만 원 낸 분도 있고 200만 원 낸 분도 있어요. 그래서 얼마든지 하면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2만 명, 3만 명 이게 안 돼서 100억 모으기가 안 됐다는 것이 참 이게 좀 안타까워요. 우리가 좀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당원들이 좀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았다면 우리가 좀 서로가 얘기를 해서 좀 후원을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계속 뭐 내는 사람만 막 내죠. 뭐 하여튼 많이 냈죠.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뭐 당의 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참 안타깝고 이런 큰 선거를 앞두고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참 안타깝죠.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마음만 안타깝고 그런데 또 그 중에서도 당원들이 또 한 발짝 물러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 가지고 막 또 의견 대립이 나고 이러는 것이 참 어렵고 제가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듣는 이런 오해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당원들이 조금 더 좀 강하게 해서 어떤 말을 들어도 견딜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한마디 들으면 그냥 난리를 치고 맨날 당이 흔들린 것 같은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. 응? 지금까지 이제 벌써 올해 2017년에서 올해 2021년이니까 우리가 만 4년이 되는 거잖아요. 만 4년 같이 해온 분들이 많고 중간에 오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우리 공화당에서 흔들릴 이유는 없거든요. 그래서 좀 더 좀 여유를 가지고 좀 강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얘기가 나와도 우리가 좀 길게 보고 나가야지 이 사람 헐뜯고 저 사람 헐뜯고 이랬으면 안 된다 이거야. 결국은 거기서 다른 세력들이 보는 결국은 손가락질밖에 안 되거든요. 집회만 하는 정당이야. 박 대통령 보는 정당이야. 박근혜를 보는 정당이야. 어떻게 하든 우리는 욕을 먹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조금 이럴 때마다 좀 의연하게 우리가 해 나가야지 정당이 우리 당에 유지될 수 있는 거지. 말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흥분해서는 좀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당원들끼리라도 물론 조 대표님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당원들끼리라도 이런 좀 다투는 것을 좀 삼가하시고 왜 물론 의견이 안 맞는 것도 있어요. 저는 우리가 여기 나와서 왜 싸워야 되는지 난 그거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. 물론 마음이 안 맞아요. 제가 계속 말드리지만은 제 스스로도 제가 마음이 안 들어요. 아침 저녁마다 제 자신이 마음이 안 들어요. 그러니 남인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마음에 들겠어요.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는 공통이 됐잖아요. 우리가 여기 나와서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모든 면에서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 만나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. 그러나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만나고 또 그거 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돌아서면 우리는 각자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 가지고 너무 싸우지를 마시고 뭐 지난번에도 뭐 계속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박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는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탄핵이 잘못됐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싸워온 것으로 우리가 정말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비난받는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만나는 동지들이잖아요. 그래서 이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동지들끼리 이해를 하시고 좀 싸우는 거 이런 거 좀 그만하시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뭐 돌아서면 다 각자 생활이 있는 거지 우리가 뭐 여기서 어떤 뭐 애인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싸울 것도 아니고 돌아설 것도 아니에요. 그냥 박 대통령 탄핵 이거 잘못된 거다. 이 나라가 가는 거다.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우리 공화당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같이 하면 되는 거지 다른 거 가지고는 그렇게 싸워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뭐 그분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만 우리끼리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서로 비난을 하고 배척을 하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좀 더 크게 보고 좀 멀리서 보고 당원들끼리 좀 다투는 이런 거 좀 말 한마디라도 좀 이해를 하고
이렇게 넘어가야지.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막 자꾸 오해를 하시고 뭐 화를 내고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보기에도 막 이렇게 싸우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일도 아니고 그렇게 오해할 만한 일도 아니더라고요. 예. 그리고 또 뭐 그분들이 그렇게 악의 있게 말도 한 것 같지도 않아요. 그 말 평소에 말 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은 그게 꼭 그게 또 악의적으로 뭐 누구를 뭐 짓밟으려고 이렇게 한 것 같지 않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당원들끼리 좀 싸우는 일은 또 그렇게 좀 하여튼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박 대통령이 나오시면 우리가 그 술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드려야 되나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게 해드렸으면 우리가 쓸 땅도 있고 우리가 싸워온 보람도 있는데 그거를 못 해드리면 박 대통령이 설 자리 박 대통령을 다시 초래하게 만든다는 것이 결국은 그러면 우리도 초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써야지 우리끼리의 문제는 너무나 사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하여튼 제가 오늘 두서 없지만 생각은 많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. 이런 뭐 긴 얘기는 실시간으로 하면 좋은데 또 여러 가지 사정 이렇게 해서 하지 못했고 또 긴 시간 또 말씀드리게 됐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